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중국의 94년생 한 소녀가 있죠. 그녀의 정체는 중국 상해에 사는 29살. 이보다 더 엘리트 코스가 있을까 할 정도로 중국의 와튼스쿨이라는 절강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또 상해에서 중국의 골드만삭스라고 불리우는 중국 국제금융공사에 다니는 그야말로 재원 중의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 정원루가 정말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중국의 전 대륙뿐만 아니라 서양 언론과 한국의 커뮤니티까지 며칠 전 덮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보도되었던 정원루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9살 정원루는 중국의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탄탄하게 받아왔던 소녀라고 하는데요. 중국에 무려 3,000여 개가 넘는 대학교 중에 10등 안에 든다는 초명문대학 절강대 경영학과를 나온 학생이었고, 졸업한 즉시 무려 중국의 골드만삭스라고 불리우는 중국 국제금융공사에 다니면서 연봉을 무려 한화로 2억 원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물가가 가장 높다는 상해의 노동자 평균 임금이 약 15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대입하면 월급 약 4천만 원 받는 그런 초엘리트 직장인 포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정원루의 생전 SNS 활동을 보면 이렇게 같은 시내 직장에서 만난 직장 동료와 정말 축복받은 결혼식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정말 커리어나 인생 행복도 면에서 탄탄대로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앞으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정원루의 삶 앞에 정말 뜻밖의 일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정원루처럼 고소득이 보장이 된 직장에 취직한 남녀 커플이 결혼을 하고 또 공교롭게도 사는 곳이 대도시라면, 한국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죠? 좋은 위치에 집부터 살궁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동아시아인들은 똑같이 생각하나 봅니다. 불과 2년 전 상해에 살고 있던 정원루 부부도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상해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이 풍경을 한 번쯤 눈에 담아두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상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랜드마크죠. 동방명주입니다. 동방명주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와이탄이라는 곳이 1급지 중에서도 가장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장원루 커플은 바로 이 금싸라기 땅에 가자를 외치며 무려 30년 주택담보대출을 이끌어서 영혼의 풀매수를 했다고 하죠. 서울 강남에서도 그 정도 하는 아파트 단지는 한두 곳밖에 없죠. 무려 부채 비율이 60%가 훌쩍 넘는 그런 영끌 중에 10영끌이었지만 워낙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불패 신화 그 자체였기 때문에 장원루 부부는 선뜻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안타깝게도 이곳부터 시작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장원루는 해당 금융기업에서 매달 월급으로 10만 런민비, 하나로 약 1,8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한국 돈 500만 원, 3분의 1도 안 되는 가액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숫자를 들으시면 누구나 의아함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노동계약서가 있고 인지상정이란 게 있는데 월급을 어떻게 단 한순간에 3분의 1 토막을 낼 수 있지? 한국인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야, 이거 소설 아니야?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그래서 한번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최근 중국의 금융권에선 이렇게 월급을 단 한순간에 엄청나게 깎는 하나의 유행이 불난듯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주요 금융회사 중 하나인 중신증권은 급여가 약 60% 하락했고요. 또한 메이저 증권사 중 하나인 화태증권은 최고의 임원진의 무려 80%가 단칼에 해고가 되었고, 기타 여러 상업은행 업계에서도 월급이 절반 혹은 그 이상 하락하는 일이 재작년부터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권과의 칼질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나왔다. 또 이분이죠. 경제 전체가 힘든데 너네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다. 이른바 공동부유의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금융업계의 최고소득 근로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들을 때마다 새삼 중국이 독재국가 또 사회주의 국가인 걸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원래 나쁜 일들은 꼭 그렇게 연달아서 일어나고야 만다는 말이 있죠. 장원루 가족이 가자를 외치며 초연끌했던 그 집이 이번엔 또 한 번 엄청난 폭락을 겪었다고 합니다. 취득 당시엔 32억을 호가하던 가격이 건설 시장이 안 좋게 돌아가자 순식간에 가격이 12억이 빠졌다고 합니다. 부부 동반으로 몇 년을 모았던 돈 10억보다도 더 많이 빠진 셈이었죠. 중국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냐? 그것도 정말 사실이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 또한 한번 사실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중국에서도 일선도시 중에 일선도시로 꼽히는 상하이조차도 거래량 절벽과 시세 하락은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무려 30% 급감했고요. 또 구축 아파트의 가격은 1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중국 전역에서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2선도시, 3선도시, 4선도시에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아파트들의 가격을 대변하는 인덱스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졌다고 하는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인덱스가 30% 빠졌다는 말은 개별 아파트들 중에서는 40%, 50%, 또 60%까지 빠졌다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는 셈이죠. 한편 이런 정원루 가족의 안타까운 선택이 있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중국 내 네티즌들은 추모의 물결들보다는 아니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 아니냐, 한국 돈으로 한 달에 500만원, 600만원 버는데 뛰어내린다고? 나는 죽을 똥 살 똥 노력해서 한 달에 겨우 50만원, 60만원 버는데 너무 섣부른 선택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뻤고 어린 나이에 또 앞날이
정말 창창할 만큼 재능이 빛나던 소녀가 한순간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을 보고 과연 어떤 것을 배워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오늘 내외가 이렇게 와이탄이라는 핵심 지역에 이를 꽉 깨물고 영끌한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 대부분은 젊어서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위험을 감수하고 또 자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이 기사를 보고 꼭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를 하는데 과연 그 투자 대상이 중국이어야만 했을까이죠.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위에 높으신 분들 한마디에 회사들의 월급이 반 혹은 그 이상 깎이는 것이 과연 자유경제주의 질서에 맞게 앞으로도 장기 우성장하는 그런 나라일까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역시나 자산에 물리더라도 미국에 물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지금까지는 골이 얼마나 깊든 경제주의 체제가 워낙 튼튼하고 신뢰가 높기 때문에 저와 같은 흑우들을 모조리 탈출시켜줬기 때문이죠. 한편 이렇게 무서운 중국의 자산보다 더 무서운 재테크 수단이 있었으니 놀랍게도 그것은 한국의 코스피입니다. 미국이나 요즘 또 잘 나간다는 대만이나 인도에 비할 수도 없고요. 중국이나 일도 안 한다는 유럽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을 갔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집이 더 말도 안 되게 무너진 상황이죠. 오늘의 한 줄 요약, 코스피는 진짜 신중히 투자하자.